그녀가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렸다. 맑은 눈빛, 얇은 카디건. 방 안에 발을 들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깊게 안았다. 규칙적인 몸의 떨림이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고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다. 그렇게 그녀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구름이 무겁게 들이운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산간 오솔길을 따라 이어진 작은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냈다. 몇 채 안 되는 집들 사이로 좁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그 끝자락에 홀로 자리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지 15년째 홀로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다. 강우, 65살.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간단한 세수를 한 후 뒷산밭으로 향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그 혼자뿐이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산바람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런 날들은 외로움이 더 깊게 느껴졌다. 오늘도 어김없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강우는 배를 움켜쥐며 부엌으로 향했다. 찬밥에 물을 부어 후루룩 넘기는 저녁 식사.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식탁 한편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났구나. 당신은 잘 지내고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집안은 적막했고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빗소리에 섞여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우는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여인 하나가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그의 집대문 앞에 서 있었다. 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은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45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다. 소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강우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 음성에서 강우는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소연의 눈가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강우는 잠시 당황했다.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소연을 보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그는 문을 더 넓게 열고 손짓으로 안으로 초대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강우의 따뜻한 말에 소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소연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차림 때문에 미안해했다. 강우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건네주며 말했다. 일단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시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소연은 고맙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우는 아내가 생전에 입던 옷들을 꺼내와 건네주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 옷들을 꺼내는 일은 그에게도 쉽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소연은 한결 나아 보였다. 강우가 끓여준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마셨다.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된 듯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강우는 그녀의 피곤한 표정을 보며 더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다. 정말 감사해요. 어디서 하룻밤을 보낼지 막막했는데 소연의 말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강우는 더 이상 자세한 사연을 묻지 않았다. 그저 힘든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그날 밤 강우는 소연에게 안방을 내주고 자신은 마루에서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기척이 느껴지니 묘하게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긴 밤을 보냈다. 이것이 강우와 소연의 첫 만남이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 그날 밤비는 새벽까지 내렸다. 강우는 마루에서 누워 비소리를 들으며 이 낯선 여인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했다. 그것은 오랜 외로움 끝에 온 작은 비처럼 느껴졌다. 이튿날 아침 강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젯밤 낯선 손님을 맞이한 탓인지 잠이 깊지 않았다. 마루에서 몸을 일으킨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엌에서는 이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상을 차리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강우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그는 문가에 서서 그녀의 동작을 지켜보았다. 소연은 재료를 손질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집안에 오랜만에 울려 퍼지는 음악 같았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세요. 소연의 따뜻한 인사에 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손님이 이런 일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하룻밤 신세진 것도 감사한데 이 정도는 해야죠. 둘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다. 15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아침이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과 갓 지은 밥의 고소함이 강우의 입안에서 오랜만에 진짜 집밥의 맛을 선사했다. 혼자 먹던 찬밥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이었다. 식사 중에 강우는 소연에게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마을은 조용해서 좋아요. 하지만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서 고립되기도 해요. 소연은 관심 있게 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을의 풍경이 어릴 적 시골집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갈 곳이 당장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며칠만 더 있어도 될까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강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느껴진 묘한 따뜻함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강우의 답변에 소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상하게 여기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강우는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그녀의 존재가 집을 밝혀주는 듯했다. 그는 소연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소연의 고백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부터 소연은 밥값을 하겠다며 집안일을 도맡았다. 아침이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강우가 밭일을 나간 사이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다. 15년 동안 적막했던 집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소연은 창문을 닫고 마당을 청소하며 집을 새롭게 만들었다. 강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당에 작은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강우는 그녀를 위해 씨앗을 사왔다. 오후가 되자 소연은 마당에 나와 강우를 도왔다. 호미를 들고 밭두렁에 앉아 풀을 매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도시에서 살았다고 했지만 의외로 농사일에 익숙해 보였다.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 자랐거든요. 소연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제야 강우는 그녀가 왜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내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눈빛이 밝아졌다. 할머니 댁에서 여름이면 강에서 물고기를 잡곤 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강우에게도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사실 남편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거든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과 다른 여자와의 일들, 그리고 견딜 수 없어 결국 집을 나온 이야기까지. 말하는 동안 소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지금 이혼 준비 중인데 남편을 피해 도망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강우는 소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45살의 소연이 이 나이에 홀로 세상을 떠돌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당분간 여기서 마음 편히 쉬세요. 강우의 따뜻한 위로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을 듣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소연이 찌개를 끓이는 동안 강우는 상추를 씻고 마늘을 까며 도왔다.
이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식사 중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연은 자신의 취미에 대해, 강우는 마을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밤이 되자 소연은 강우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하세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사람 사는 일 아니겠어요? 강우의 말에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만에 찾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낯선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었다. 매일이 새로워졌고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저녁이면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보았다. 강우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소연이 강우의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마을에는 어김없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우가 장을 보러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을 때였다.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다. 강우 씨 왔네요. 슈퍼주인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다. 그 웃음 속에는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강우는 평소처럼 라면과 생필품들을 집어들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그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서둘러 물건을 골랐다. 요즘 집에 손님이 계시다면서요. 할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강우는 잠시 멈칫했다. 역시 소문이 돌고 있었구나 싶었다.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소식은 금세 퍼지는 법이니까. 네, 잠시 머물고 계세요. 강우가 간단히 대답하자 할머니는 더욱 궁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젊은 여자분이라던데 어떤 분이세요? 친척분이에요. 할머니의 연이은 질문에 강우는 당황했다. 소연과 자신의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그냥 우연히 만나 도와주게 된 사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했고, 그렇다고 특별한 관계라고 하기에도 애매했다. 그는 할머니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냥 잠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강우의 애매한 대답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슈퍼문이 열리며 마을 사람 몇 명이 더 들어왔다. 아, 강우씨, 요즘 어떠세요? 집에 젊은 여자가 살고 있다면서요? 보기 좋네요. 15년 동안 혼자 사시더니 드디어 짝을 찾으셨나봐요. 사람들의 말에는 반은 축하, 반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강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잠시 머무는 거예요. 강우가 서둘러 부인하자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그들에게는 강우의 부인이 오히려 더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그 여자분은 어디서 온 거예요? 결혼은 했나요? 누군가가 물었다. 강우는 대답을 피하며 계산을 마무리했다.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오는 강우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우가 전 아이 생각하나 봐. 그래도 15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 좀 살아봐야지. 근데 그 여자 어디서 온 사람일까? 혹시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 마지막 말에 강우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사람들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소연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말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소연이 이런 소문들을 알게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녀가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상태인데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길가의 나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집에 도착하자 소연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오후 햇살을 받으며 하얀 빨래들을 정성스럽게 널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강우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정리했다. 다녀오셨어요. 소연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그 순간 강우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문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연이 편안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네, 장 봤어요. 강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빨래를 마무지었다. 그런데 잠시 후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마을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제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소연의 눈치 빠른 질문에 강우는 순간 당황했다. 역시 그녀도 느끼고 있었구나 싶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할 뿐이에요. 강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소연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피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소연의 말에 강우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무슨 말씀하세요? 사람들 말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냥 말뿐이니까요. 강우는 소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법이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를 했다. 소연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했고 강우는 그런 소연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바깥에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강우는 밤에 소연의 방을 바라보며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마을의 소문이 돈 지 며칠 후 강우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현준, 강우의 사촌 동생이었다. 52살의 현준은 평소 성격이 비뚤어진 편이었고 강우가 혼자 살면서도 넉넉하게 지내는 것을 항상 시기해왔다. 그날 오후 강우가 뒷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현준이 불쑥 나타났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형님 안 계시나? 현준이 큰 소리로 외치며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예의 없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에서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마당을 둘러보며 웃었다. 소연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방문에 깜짝 놀랐다. 현준의 시선이 소연에게 고정되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여자를 직접 본 순간이었다. 소연의 단아한 모습과 젊은 나이에 현준의 눈빛이 순간 탐욕스럽게 변했다. 아, 소문이 그 여자구먼. 안녕하세요. 현준이 지나치게 친근한 어조로 인사했다. 소연은 불편함을 느끼며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를 대신했다. 현준의 시선이 소연의 몸을 훑어보는 것이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손을 떨며 고추 바구니를 쥐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강우가 밭에서 돌아와 현준을 발견했을 때 이미 상황은 어색해져 있었다. 현준은 여전히 소연 주변을 맴돌며 말을 걸고 있었다. 여기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시골은 젊은 분이 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현준의 말에는 은근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강우가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현준아, 무슨 일로 왔냐? 강우의 질문에 현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다. 형님 혼자 계시다가 손님이 오셨다니까 인사드리러 왔지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계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현준은 소연을 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현준이 다시 소연에게 말을 건넸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친근함을 가장하며 접근했다. 우리 집이 마을 중심가에 있어서 훨씬 편할 텐데 한번 놀러 오세요. 형님 집은 너무 외진 곳이라. 현준의 제안에 소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젊은 분이 이런 산골에서 뭘 하겠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마을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훨씬 재미있을 텐데요. 현준의 끈질긴 꼬임에 소연은 점점 불쾌해졌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다. 소연은 냉정한 목소리로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편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소연의 단호한 거절에 현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다. 평소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자부하던 그였는데 이렇게 무시당하자 기분이 상했다. 그래요. 그럼 언제든지 마음 바뀌시면 연락하세요. 현준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소연은 받지 않았고 강우가 대신 주머니에 넣었다. 현준은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가면서도 소연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강우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형님 조심하세요.
여자 하나 때문에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 나는 것도 좋지 않고 현준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이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암시 같았다. 강우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다. 현준이 떠난 후 소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강우도 현준의 방문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런 놈이에요. 강우가 소연을 위로했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다. 남편에게서 도망쳐온 곳에서 또 다른 남자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현준의 방문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사건이었다. 특히 소연에게는 또 다른 위험 신호였다. 강우는 창밖을 보며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연의 안전을 걱정했다. 현준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하지만 평온한 겉모습과 달리 소연은 계속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현준의 그 탐욕스러운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다. 강우 역시 현준의 방문 이후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다. 강우는 마을 장터에 급히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우게 되었다. 농기계 부품을 구해야 했는데 가게가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해서 서둘러 나선 거였다. 소연에게는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그는 소연에게 문을 잠가 놓으라고 당부했다.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소연은 혼자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나는 요리 소리와 함께 고요한 정막이 집안을 감쌌다. 그때 갑자기 대문에서 소음이 들려왔다. 술에 취한 현준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강우가 없는 틈을 노린 것이 분명했다. 현준은 며칠 전부터 강우의 일정을 몰래 파악하고 있었다. 소연은 부엌 창문으로 현준의 모습을 보고 순간 온몸이 굳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다. 그녀는 부엌 칼을 손에 쥐었지만 두려움에 손이 떨렸다. 조용히 뒷문으로 피하려 했지만 현준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현준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위험해 보였다. 소연을 찾아 집안을 둘러보던 현준이 부엌에 있는 소연을 발견했다. 현준은 소연에게 다가가며 비뚤어진 웃음을 지었다. 소연은 뒤로 물러서며 경계했지만 부엌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피할 곳은 많지 않았다. 현준이 갑자기 소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소연은 깜짝 놀라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현준의 힘이 셌다. 술 냄새와 함께 현준의 거친 숨소리가 소연의 얼굴에 닿았다. 왜 그렇게 겁먹은 척해? 나쁜 뜻은 없어.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소연은 온 힘을 다해 현준을 밀어냈지만 화가 난 현준은 더욱 거칠어졌다. 소연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강제로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소연은 공포에 질린 채 몸부림쳤다. 정말 치욕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 소연의 표정을 보면서 현준은 더욱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소연의 몸을 만져나갔다. 강우 형님이 뭐가 좋다고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그의 말은 소연을 더 두렵게 했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우가 돌아온 것이었다. 장터에서 급히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강우가 부엌으로 달려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현준이 소연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평소 온화했던 강우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강우는 거칠게 현준을 소연에게서 떨어뜨렸다. 현준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지만 강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동안 쌓아온 원한이 한순간에 터진 것 같았다. 현준은 넘어진 채로 강우를 노려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강우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대들지 못했다. 평생 본 적 없는 강우의 모습이었다. 다시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강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우는 현준을 집 밖으로 끌어내며 단호하게 경고했다.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현준이 비틀거리며 사라진 후 강우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소연을 발견했다. 소연은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온몸이 격렬하듯 떨리고 있었다. 강우는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다가가 안전하다고 다독였다. 소연은 강우의 품에 안기며 억눌렀던 두려움을 토해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상처와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강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강우는 소연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자신도 모르게 소연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가 다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다. 그날 밤 깊어질 무렵 소연은 자신의 방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현준이 자신을 위협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다. 거친 손길과 술 냄새, 그리고 그때 느꼈던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다. 소연은 이불을 꼭 껴안고 있었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몸은 떨리고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는 과거의 폭력을 떠올리며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그런데 문득 강우가 자신을 구해주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따뜻했던 그의 품과 지켜주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 마음을 안정시켜주었다.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강우의 방으로 향했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망설임과 함께 그에게 위로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교차했다. 똑똑. 소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작은 소리였지만 강우에게는 크게 들렸다. 강우도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소연의 안전을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우가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소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말없이 강우를 바라보았다.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우는 그런 소연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강우가 조심스럽게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소연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강우의 품으로 몸을 맡기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따뜻한 체온과 안정감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강우의 셔츠를 꼭 쥐었다. 강우는 소연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이 연약한 여인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다. 소연은 강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면서도 따뜻한 그 소리가 자신을 진정시켜 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안정감이었다. 강우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강우는 소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한 여인으로서 느끼는 끌림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옳은지 고민되었다. 소연이 고개를 들어 강우를 바라보았다. 눈물에 젖은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강우에게서 느끼는 남자다움과 신뢰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강우의 따뜻한 손이 소연의 뺨을 어루만졌고 소연은 눈을 감으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강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과 그녀를 품고 싶다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소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다가갔다. 소연은 강우의 망설임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밤 그의 품에서 모든 두려움을 잊고 싶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긴장과 안도, 그리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채로 서로를 받아들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에게서 위로와 사랑을 찾았다. 그 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특별한 밤이었다. 더 이상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다. 새벽녘, 달빛이 그들을 비추며 평화로운 장면을 완성했다. 그날 밤 이후 강우와 소연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위기를 함께 겪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부부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아침이면 소연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강우는 그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예전처럼 어색함은 없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호흡을 맞춰갔다. 소연은 강우가 밭일을 나가기 전 도시락을 싸주었고 강우는 소연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장에서 사와 건네주었다. 그들은 매일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표현했다. 소연은 강우가 좋아하는 고추장을 만들었고 강우는 그녀를 위해 야생화를 꺾어왔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강우는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다. 소연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고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소연의 마음이 더 중요했다. 장을 보러 나갔을 때도 당당하게 걸었다. 소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강우와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 소중했다. 오랜만에 찾은 평화로운 삶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심은 꽃들이 피어나며 집은 더 아름다워졌다. 매일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강우는 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소연은 집에서 보낸 하루를 들려주었다. 소소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밤이 되면 소연은 자연스럽게 강우의 방으로 찾아갔다. 더 이상 망설임이나 어색함은 없었다. 서로의 온기 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다.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함께 여행 가기, 작은 정원 만들기, 심지어 함께 작은 가게를 열어보자는 이야기도 나눴다. 소연은 강우에게 당신과 있으면 세상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강우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불안의 그림자는 계속 맴돌고 있었다. 현준이 집 주변을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번 일로 창피를 당한 현준은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우가 밭일을 하고 있을 때 현준이 멀찍이서 집을 관찰하고 있었다. 소연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여전히 탐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현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우와 소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면서 함께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마을의 체면을 구긴다고 선동했다. 소문은 마을 카페와 시장에서 빠르게 퍼졌다. 그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점점 커졌다. 그런 소문들이 조금씩 두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강우와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함께 겪는 시련이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둘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날 일이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최종 절차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소연은 전화를 받으며 손이 떨렸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강우를 바라보았다. 소연은 전화를 끊고 난 후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강우는 소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다가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혼 절차 때문에 서울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연 역시 마음이 무거웠다. 이곳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과거를 정리해야만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며칠 후면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연은 꼭 돌아올게요 라고 약속했고
강우는 기다리게라고 답했다. 소연은 강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다. 강우는 소연을 다독이며 반드시 돌아오라고 말했다. 자신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약속도 함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소연이 서울로 돌아간 후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에 다시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무엇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두 사람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강우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있을게. 소연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간 마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강우는 소연의 짐을 들어주며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걷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버스가 도착하자 소연은 강우를 돌아보며 눈물을 참았다. 떠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과거를 정리해야만 진정한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강우의 손을 꼭 잡고 곧 돌아올게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강우는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꼭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강우의 마음은 허전했다. 몇 달 만에 다시 혼자가 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그는 소연의 빈 방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강우는 소연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밭일을 하다가도 자꾸 소연 생각이 났다. 함께 일했던 밭두렁,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마당, 모든 것이 소연과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첫날 밤, 강우는 소연의 빈 방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향기와 웃음소리가 집안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남긴 노트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소연이 마을에서 보낸 날들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강우 씨와 함께한 저녁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강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가 남긴 옷을 꺼내 냄새를 맡았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그를 위로했다. 그는 매일 밤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밭일을 했어요. 당신은 잘 지내요. 소연의 답장은 늦었지만 올 때마다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한편 소연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마을을 떠나는 길이 점점 멀어지면서 강우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졌다.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다. 첫 상담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이혼 절차가 복잡하지만 곧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소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강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자 소연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처음 며칠은 매일 통화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강우는 밭일 이야기를, 소연은 서울의 바쁜 일정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이 연락조차도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다. 소연은 밤마다 강우의 사진을 보며 잠을 청했다. 그녀는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그리웠다. 첫 주 동안 그녀는 법원에 여러 번 방문하며 피곤함을 느꼈다. 강우는 마을에서 혼자 산책하며 그녀를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향기를 느끼며 잠들었다. 소연의 서울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잦아졌고 법원 출석을 위해 여러 번 다녀와야 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적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 진술을 모으는 일은 정신적으로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과거의 폭력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어느 날 법원 앞에서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소연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다. 너 아직 포기 안 했어? 이혼. 꿈도 꾸지 마. 그의 위협적인 말에 소연은 공포에 질려 변호사 뒤로 숨었다. 경비원이 개입해 상황을 막았지만 소연의 마음은 다시 얼어붙었다. 그녀는 호텔로 돌아와 울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이 사건 후 소연은 호텔방에서 밤새 울었다. 강우에게 이 일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대신 오늘 피곤했어요 라고만 전했다. 전 남편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고 심지어 소연의 숙소를 알아내 방문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변호사는 보호 명령서를 신청했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소연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밤마다 문을 잠갔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강우를 떠올리며 버텼다. 마을에서의 평화로운 날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통화는 점점 줄었고 소연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돌아갈게요.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변호사와의 미팅에서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며 피곤함을 느꼈다. 한편 소연은 서울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그녀의 사연을 듣고 조언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야. 시골에서 왜 고생해? 도시에서 일자리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말은 소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마을로 돌아가는 게 최선일까? 강우를 사랑하지만 도시의 편리함과 자유가 유혹적이었다. 이 내적 갈등은 그녀를 더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강우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친구와의 대화는 그녀의 결심을 시험했다. 너는 강우 아저씨랑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친구의 말에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밤에 호텔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울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느낌이었다. 전 남편의 문자 폭주가 계속 왔고 그녀는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변호사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라고 말했다. 소연은 강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보고 싶어요. 강우의 답은 나도였다. 그 짧은 메시지가 그녀의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많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다. 매일이 전쟁 같았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불면증 약을 처방받았다. 강우를 생각하며 버텼다. 그녀는 마을의 사진을 보며 위로를 얻었다. 이 기간은 그녀의 인내를 시험했다. 그녀는 혼자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다.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친구의 조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일기를 쓰며 감정을 정리했다. 일기에는 강우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강우 씨를 위해 버텨야 해. 그녀는 매일 밤 그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다. 강우의 일상은 소연이 떠난 후 급격히 변했다. 매일 아침 빈 부엌을 보며 그녀가 차려주던 밥상을 그리워했다. 밭일 중에도 자꾸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떠남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슈퍼 할머니는 장을 보러 온 강우에게 그 여자 떠났대. 역시 도시 사람이야. 시골 생활 못 버티지라고 말했다. 이러한 말들이 강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소연의 빈자리를 느끼며 하루를 보냈다. 현주는 이 틈을 노려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강우를 압박했다. 형님, 그 여자 때문에 마을 체면 다 구겼어. 이제 그만 잊어라. 현주는 술자리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마을 회의에서조차 소연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웃 아저씨는 강우를 찾아와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는 게 어때? 혼자 너무 오래 살았어라고 조언했다. 강우는 그런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다. 그는 소연의 사진을 보며 버텼다.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다. 소문은 더 퍼졌다. 그 여자는 문제 있는 사람일 거야 라는 말이 들렸다. 강우는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그는 밭에서 더 오래 일하며 시간을 보냈다. 현주는 또 찾아와 조롱했다. 형님, 포기하세요.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강우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늦었다. 그는 그녀가 바쁘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안했다. 마을 축제에서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동정의 눈으로 봤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소연의 옷을 안고 잠들었다. 이 기간은 그의 인내를 시험했다.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일기에는 소연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그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현준의 방문을 여러 번 막아냈다. 마을 사람들의 간섭이 증가했다. 그는 외로움을 견디며 기다렸다. 매일 아침 그는 창밖을 보며 그녀의 귀환을 상상했다. 그는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위로를 얻었다. 강우씨, 당신은 내게 희망이에요. 그 문장이 그를 버티게 했다. 강우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견디며 소연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향수를 뿌린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강우씨, 너무 집착하지 마. 그 여자는 도시로 갔어. 강우는 그런 말에 미소로 답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소연은 돌아올 거야 라고 다짐했다. 그는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다. 마을의 강가, 그들이 함께 걸었던 길, 모든 곳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매일 밤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이 없는 하루는 텅 비었어요. 하지만 그 편지는 보내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귀환을 믿으며 기다렸다.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다. 소연은 바쁜 일정 탓에 통화를 미루었다. 강우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그는 밤에 그녀의 목소리를 상상했다. 어느 날 강우는 병이 났다. 감기였지만 혼자서 알아 누웠다. 소연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약을 먹고 버텼다. 소연은 서울에서 악몽을 꾸었다. 강우가 떠나는 꿈이었다. 그녀는 울며 깨어났다. 그녀는 통화를 시도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았다. 불안이 증가했다. 강우는 마을에서 소문에 시달렸다. 그는 집에 틀어박혔다. 그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위로를 얻었다. 연락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다. 강우의 마음은 갈수록 어두워졌다. 그는 그녀가 마음 바뀌었나? 라고 생각했다. 소연은 친구의 조언에 흔들렸다. 그녀는 일기를 쓰며 결심을 다졌다. 돌아갈 거야. 하지만 절차가 지연되었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체중이 줄었다. 강우는 밭에서 넘어져 다쳤다. 혼자 치료했다. 불안이 고조되었다. 그는 현준의 방문에 화를 냈다. 나가! 라고 소리쳤다. 소연은 전화해서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어색해졌다. 강우는 꿈에서 그녀를 봤다. 꿈에서 그녀는 떠났다. 그는 울며 깨어났다. 이 기간은 둘 다를 시험했다. 불안이 정점에 달했다. 소연은 변호사와의 싸움에서 지쳤다. 그녀는 수면제에 의존했다. 강우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받았다. 그는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사랑이 그를 붙잡았다. 연락이 거의 끊어졌다. 둘 다 고통스러웠다. 강우는 편지를 썼다. 기다리게 소연은 그 편지를 받지 못했다. 그녀는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성 두통이었다. 그녀는 강우를 그리워했다. 이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불안이 둘을 변화시켰다. 그들은 더 강해졌다. 소연은 매일 밤 강우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다. 곧 갈게요 라고 다짐했다. 강우는 마을의 강가에서 그녀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귀환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이 시련은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했다. 소연은 전 남편의 위협에 직면했다. 그는 그녀의 호텔을 찾아왔다. 이혼하네 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경찰을 불렀다. 이 사건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포기할까 고민했다.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변호사에게 빨리 끝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절차가 지연되며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강우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의 부담이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일기에 강우씨, 미안해요 라고 썼다.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전 남편은 계속 괴롭혔다. 그는 호텔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다. 소연은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졌다. 강우는 마을에서 현준과 싸웠다. 현준이 그녀는 안 돌아와라고 말했다. 강우는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후회했다.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소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기다릴 수 없어. 소연은 그 문자를 보고 울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어떻게든 끝내야 해요 라고 말했다. 마침내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았다. 그녀는 짐을 쌌다. 돌아갈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강우는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졌다.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소연이었다. 돌아갈게요. 그 말에 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위기가 끝났다. 희망이 다시 피어났다. 소연은 버스를 타고 마을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강우는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가방 소리를 상상했다. 재회는 가까워졌다. 위기는 그들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시련을 극복했다. 소연은 버스 안에서 강우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강우는 정류장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기도했다. 제발 돌아와.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연은 마을 입구에서 내렸다. 그녀는 강우를 향해 달렸다. 그들의 재회는 눈물과 미소로 가득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강우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소연과의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설사 통화가 되어도 짧고 어색한 대화만 오갔다. 서울의 복잡한 일상이 소연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았다. 강우는 예전처럼 다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새벽에 일어나 바치를 하고 혼자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소연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적막해졌고 소연의 흔적들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가 지금은 동정과 연민이 섞인 시선으로 강우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소연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다. 강우는 평소처럼 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맛이 없었고 소연이 끓여주던 따뜻한 찌개가 그리웠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마당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가방 바퀴가 자갈길을 굴러가는 소리였다. 강우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그토록 그리웠던 소연이 서 있었다. 3달 만에 보는 소연의 모습은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에는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소연은 강우를 보자 눈물이 글썽였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강우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소연이 말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강우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소연이 정말 돌아온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3달 동안의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말없이 소연을 끌어안았다. 소연도 강우의 품에 안기며 그동안의 모든 힘듦을 토해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절차들, 남편의 계속된 괴롭힘,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스트레스들이 강우의 따뜻한 품 안에서 눈물로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온기와 심장 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소연은 이혼 서류를 강우에게 보여주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우는 그 서류를 보며 소연이 겪었을 고생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다시 부엌에 들어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3달 만에 다시 맡는 집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강우는 그 냄새를 맡으며 정말 소연이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강우는 소연이 차려준 밥상을 보며 감격했다. 혼자 먹던 찬밥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이 있었다. 소연 역시 강우와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식사를 하면서 소연은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힘들었지만 강우를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다고, 하루도 이곳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강우는 그런 소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강우도 소연이 없던 3달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소연은 강우의 말을 들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는 약속을 했다. 이제 진짜 부부가 되어 평생 함께하자는 다짐도 나누었다. 소연은 이혼 서류를 불에 태우며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다. 그 죄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보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강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밭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나란히 서서 밭일을 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마을 사람들도 소연이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축복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현준도 소연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되었지만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을 확인했고 자신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우와 소연은 이제 진정한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깊어졌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작은 시골 마을에 찾아온 늦은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되었다.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누군가 내민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랜 기다림과 흔들림 속에서도 서로를 믿었던 두 사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앞날이 더없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인공에게 힘이 되는 댓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린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